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부동산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시내 330곳 미관지구를 일괄 폐지하고 17개 경관지구를 신설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지난 4일 밝혔습니다. 일괄 폐지되는 미관지구 면적은 18.56제곱킬로미터에 달하며 시가지 경관지구로 선정된 강남구 압구정로의 경우 층수 제한이 6층 이하로 완화됩니다. 지난 4일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기준 해외 건설 수주 실적은 48억 달러로 2006년 이후 13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분기보다 50% 이상 급감한 수치로 수주 건수도 지난해 대비 25% 줄어든 130건에 그쳤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LH형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지난 4일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생활 인프라 강화, 건설 현장 관리 가이드라인 수립, 도시 설계 단계에서 선제적 저감 기법 도입, 미세먼지 대응형 연구기술 개발 등 4개 분야 14개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2022년까지 총 5,340억 원을 투자해 추진됩니다. 안녕하세요. 딱딱한 부동산 정보를 좀 똑똑하게 전해드리는 똑똑부동산의 원유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들이 계절인 봄이 찾아왔지만요. 또 미세먼지가 언제 날아들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대책과 함께 또 민간 건설기업 또 LH 등에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도 똑똑부동산과 함께 하시면서 저희가 알려드리는 부동산 정보에 귀 기울여 보시고요. 여러분만의 똑똑한 성공적인 투자 계획들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실 때는요.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2-2600번이고요. 무료 문자번호는 013-3366-0110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똑똑부동산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첫 순서는 똑똑 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꿰뚫어보는 시간입니다. 전국을 다니는 남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토지개발원의 정현훈 본부장님 만나볼게요.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나는 토지 이야기 오늘은 어떤 주제로 알아볼까요? 네, 오늘 또한 더 우리 역시 시청자님들 즐겁고 행복한 이 전국남과 함께하는 토지 이야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즘 뭐 벚꽃도 좀 많이 피고 즐거운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자, 우리 시청자님들 보면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자, 우리 시청자님들 개개인별로 다 중요한 게 있으실 테지만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잘 먹고 이렇게 잘 사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찌 보면 우리 시청자님들 이렇게 우리 함께 신이 나는 토지 이야기 시간을 통해서 이 부동산을 통해서 내가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청자님들 집중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부분에서 우리 시청자님들에게 제가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선물은 이 부동산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이 부동산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바로 이 신이 나는 토지 이야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님들을 이렇게 신이 나도록 만들어 드리는 시간인데, 그래서 이 신이 나는 토지 시간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와 내 자녀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 신이 나는 토지 시간은 상당히 많이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은 그동안 많은 신이 나는 토지 이야기 시간이 있었지만 오늘 시간을 통해서 제가 한번 결론을 한번 제대로 지어드리면서 오늘 또한도 역시 우리 시청자님들에게 신바람을 좀 불어 넣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어떻게 지어드릴 거냐면 부동산은 언제나 항상 오른다. 그래서 부동산을 통해서 항상
즐겁고 행복한 부심 있으신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항상 부동산이 오르는 부분에 있어서 나 또한도 역시 부동산을 통해서 언제나 항상 행복해지실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그 팁과 오늘 그 방법, 고급 정보를 알려드리면서 오늘 또한도 역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신나는 토지 이야기 해볼 것 같은데요. 부동산은 언제나 오른다. 아, 이게 정말인지 오늘 귀를 쫑긋 세우고 오늘 강의 집중해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부동산은요, 워낙 주변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곤 하거든요. 근데 정말로 이렇게 부동산 언제나 오르는 걸까요? 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우리 앵커님처럼 부동산은 언제나 오른다고 하는데 아니 지금도 좀 거시기한데 어떻게 언제나 오르냐. 그래서 부동산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전국에 있는 어떤 부동산이든지 간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가격이 이렇게 결국은 오르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일반인 분들은 투자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사니까 떨어져. 내가 사니까. 그리고 내가 파니까 올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부동산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항상 이 오를 때 그리고 이 내릴 때 정말 종잡을 수 없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들이 항상 오를 때는 소유를 못 하시고 내릴 때 막 소유를 하게 된다 보면서 정말 많이 어려우신데 중요한 건 언제나 전국에 있는 부동산들은 항상 오르는데 이 지역 선정이 상당히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시기 더불어서 지역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왜 지역 선정과 왜 시기를 선택을 잘 못할까 정말 제가 많은 고민을 했어요.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 그래서 제가 엄청 고뇌를 해서 알아보니까 엄청 생각을 많이 해서 내린 결과는 뭐냐면 대부분 일반인 분들이 부동산의 시작은 별 관심이 없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만 앞서다 보니까 전부 다 부동산의 시작은 하나도 모르면서 맨날 투자, 맨날 이 투기만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마음이 앞서서 투자 실패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간은 지금 투자를 하냐 마냐 투기를 하냐 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청자님. 부동산은 은인, 예? 인연을 잘 만나셔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부동산은 성패가 특히 좌지우지돼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언제나 항상 오르는 부동산을 내가 소유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오늘 저와 이 부동산의 시작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저와도 한번 연을 맺으시면서 오늘 또한도 역시 행복한 시간으로 제가 더 즐겁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이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를 조금 잘 알고 있어야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작에 대한 말씀 해주셨거든요. 이 부동산의 흐름을 좀 안다면 앞으로의 전망도 좀 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좀 비밀을 알려주실까요? 팁 알려주시죠. 네, 비밀 팁. 제가 비밀 팁 오늘 알려드릴게요. 자, 부동산이 항상 오르는 부분에 있어서 이 비밀 팁. 그래서 결국은 시작은 별 아무 다 관심이 없어요. 초심도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자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시작은 어찌 보면 서울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 서울의 시작이 어디냐? 서울의 시작 뭐 종로, 중구, 동대문, 뭐 서대문 막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서울 부동산의 시작은 바로 이 사대문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대문 보시게 되면 동쪽에는 동대문이 있고 남쪽에는 남대문이 있고 서쪽에는 서대문, 북쪽에는 북대문이 있는데 그게 예쁘게 이렇게 종록으로 해서 이 사대문에서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시작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서 서울로 가라고 했으니 정말 많은 분들께서 지방에 계신 분들이 서울로 막 와요. 그래서 점점 서울이 이렇게 커집니다. 서울이 막 커져요. 커져. 영등포 지역으로 커지고 서대문 지역으로 커지고 동대문 지역으로 커져서 그래서 사대문 지역 주변으로 부동산이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장을 하면서 생겨난 일이 뭐냐면 자
과거의 왕십리나 영등포나 용산 일대는 어찌 보면 논두렁, 밭두렁, 이 산두렁이었단 말이야. 근데 도시가 확장을 하게 되면서 이곳에 뭐가 들어가요? 주택이 들어가고 이게 상가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누구나 주택에 대한 욕심, 상가에 대한 욕심은 있으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이 지역 같은 경우들은 다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사대문에서 도시 주변으로 확장을 할 때 이 논두렁, 밭두렁, 산두렁이 토지가 변화되는 과정에서 소유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지금 인연을 잘 만나셔가지고 다 행복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시작점을 잘 아셔야 돼요. 시작점. 지금에 와서 용산이 어쩌네 저쩌네 수요가 공급이 금리가 뭐 미국이 중국이 일본이 아니 뭐 미국을 뭐 제대로 다녀보지도 않은 사람이 맨날 미국 얘기만 하고 있어. 일본도 제대로 안 살아본 사람이 일본 얘기. 이건 말이 안 되는 경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부동산은 중요한 이 중심 시작점에서부터 확장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 분들은 서울이 왕십리, 용산, 영등포일 때 왕십리, 용산, 영등포만 관심을 가졌어요. 근데 국가는 이 와중에 부동산을 자 보시면 지도를 보셔도 지금 우리 시청자님들 옛날의 모습인데요. 자 강남구 찾아볼 수 있어요? 강남구 없어요, 시청자님들. 강남도 이 역삼동도 다 성동구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많은 분들이 왕십리, 용산, 영등포, 여의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국가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냐면 바로 이 논두렁, 밭두렁, 산두렁인 침수 지역인 영등포의 동쪽인 강남 지역을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영동 지역을 어떻게 바꿨어요? 강남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시작은 사대문에서 했지만 도시가 확장을 하면서 끊임없이 무엇을 했냐? 바로 이 개발이라는 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게 되면 논두렁, 밭두렁, 산두렁이 주택, 상가 이런 부분으로 토지의 용도가 바뀌게 되면서 부자분들이 생기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개발이 일어나는 곳들은 언제나 항상 오릅니다. 언제나 항상. 근데 일반인 분들은 이미 다 올라버린 걸 가지고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미 올라버린 걸 가지고서 막 예측을 해. 아, 오를까? 내릴까? 보합일까? 아, 내가 봤을 땐 올라. 그럼 저는 조언을 해드려요. 아, 그럼 그렇군요.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수요 공급과 금리에 의해서 왠지 오르실 것 같으세요? 아, 그러세요? 그럼 빨리 가서 사시라고. 근데 안 사. 말만 해, 말만. 그래서 언제나 오르는다. 부동산은 이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개발할 때가 중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는 사대문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이 점점 뻗어나가는데 서울이 너무 많이 비싸져 버렸어요. 그래서 개발 자금이 많이 들게 됩니다. 자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제는 개발을 할 때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을 이제 국가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서울권 대비해서 저렴한 지역이 바로 이 분당, 평촌, 삼본, 중동, 일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1기 신도시를 서울 이 내부적인 부동산 가격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을 하다 보니까 이 지역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 지역을 개발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만듭니까? 부동산을 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동산은 개발을 할 때 이 토지를 통해서 이분들이 먼저 부자가 되십니다. 그럼 두 번째로 또 어떤 분들이 행복해지시냐? 이 토지에 있던 자금이 이제 또 아파트가 되게 되면서 아파트를 소유하신 분들이 행복해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작점을 알아야지 어떻게 부동산이 어디가 오르고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맨날 뭐 수요니 공급이니 뭐 내가 가봤네 안 받았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부동산이 오를 수 있는 기본적인 힘이 뭐냐는 거예요. 힘.
그래서 제가 항상 괜히 개발을 강조해 드리는 게 아니고 항상 괜히 위치를 강조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인 분들은 도로 엄청 좋아하세요. 도로. 자, 우리 시청자님들, 도로가 5m 물려있는 부동산이 좋아요? 10m 물려있는 부동산이 좋아요? 다 필요 없고 오르는 게 좋잖아요. 오르는 게. 근데 일반인 분들은 경험이 없으니 그냥 막연하게 도로가 더 물려 있으면 좋지. 이러니까 부동산이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도시가 어느 한 중심점에서 생겨서 확장을 하는 부분에서 소유를 잘 하셔야지 행복해지실 수 있는 소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항상 뭘 하냐면 도시를 만들고 항상 개발을 합니다. 개발을 하게 되면 항상 즐거우신 분들이 생겨요. 왜? 부동산이 오르니까. 그래서 분당, 평촌, 3번 이런 5대 신도시가 생기고 나서 이것도 모자라서 양주, 파주, 김포, 한강, 인천, 검단, 화성, 평택, 이런 판교, 위례, 광교, 동탄 다 지난 얘기예요. 자, 2기 신도시가 이렇게 개발을 합니다. 개발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행복해지죠. 왜? 오르니까. 근데 일반인 분들은 위례, 뭐 판교, 뭐 광교, 어떻다 저떻다 이유가 많아요. 이유가. 자, 행복해지실 분들은 어떻게든 행복해지시고요. 불행해지실 분들은 어떻게든 불행해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문가인 제가 딱 만나만 봬도 행복하신 분들은 만나 뵈면 표정이 밝아요. 나는 모르겠다, 부동산 낫다 하시는 분들이 표정이 안 좋아. 왜냐하면 부동산은 제가 항상 은인, 인연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개발에 대해서 누가 잘 알겠습니까? 전문가가 잘 알죠. 그래서 양주도 오르고 파주도 오르고 김포도 오르고 전부 다 농지에다가 임야였었는데 국가가 개발을 하니까 전부 다 이 토지를 소유하신 분들이 어떻게 되셨어요? 정말 많이 행복해지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갑자기 행복해지시고 나서 어디에 있는 걸 사요? 갑자기 용산에 있는 거 사고 갑자기 강남에 있는 거 사니까 그래서 이 용산과 강남이 그동안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부동산을 어렵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전문가와 함께 소유에 있어서 항상 기대감이 넘치고 행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항상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항상 언제나 오르는 부동산을 내가 소유를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부동산이 잘 되시고 이분들은 표정도 좋아. 근데 요즘 말 따라 막 투기만 일삼으시는 분들은 표정이 어때요? 내가 이 한 방을 통해서 뭘 해보겠다. 표정부터 안 좋아요. 그래서 부동산은 혼자 해나가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언을 오늘 시간을 통해서 좀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일반인이 부동산을 어려워하는 이유를 제가 좀 뽑아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를 보시게 되면 자, 일반인 분들이 주택을 좀 뭔가 선호를 하시고 고를 때 자, 어떤 주택을 선호하시냐면 문제가 이거예요. 싼 거 찾아요, 싼 거. 싼 거 찾아서 어떻게 되냐면 평생 싸시는 거야, 평생 싸. 시청자님, 말투도 단어도 고급지게 쓰셔야 돼요. 싼 거 찾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부동산은 평생 싸게 돼. 그렇게 돼. 그래서 싼 거 찾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동산은 오르는 걸 찾으셔야 돼요. 내가 봤을 때 내가 어쨌는데 내가 이랬는데 저랬는데 아니 그래서 뭘 소유하고 계시냐고요. 그러면 지금 오르는 것을 내가 지역을 추천을 받던가 배우셔야 되는데 배움의 자세가 안 돼 있으세요. 그래서 항상 부동산은 이 주택 중에서도 싼 거 찾으시면 안 돼요. 계속 평생 싸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언은 싼 거만 찾으시면 안 된다. 토지도 마찬가지예요. 싼 거 찾으시면 어떻게 된다? 평생 싸요. 그래서 부동산은 오르는 걸 찾으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오로지 나는 일평생 주택만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입니다. 주택이 분명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좋을 때 관심을 가지셔야죠. 근데
주택이 안 좋을 때 주택을 관심을 가진다 한들 행복해지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주택이 힘들 때는 이 토지를 관심을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조언을 드리죠. 부동산은 언제나 항상 오른다. 주택이 주춤을 하게 되면 토지는 엄청 올라버리는 거예요. 왜 올라요? 이 주택에 자금이 안 가고 토지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항상 전문가와 함께 오로지 하나만 파실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누구와 연을 맺어서 확실한 것에 내가 관심을 가지시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자,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이 개발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개발. 자, 이 단어만 들으셔도 행복하신 분이 계세요. 와, 개발되면 너무 좋겠다. 이렇겠다, 저렇겠다. 근데 지금 제가 딱 개발이라 얘기해드렸잖아요. 개발이라 얘기해드렸는데 막 지금 뭔 말이야 저게. 막 표정도 안 좋고 막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은 뭐냐면 부동산에 아직도 맛을 못 보고 아직도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왜? 개발을 통해서 뭔가 신이 나고 행복하신 분들은 이 기대감이 있으세요. 왜? 개발되면 얼마나 좋냐. 내 거 오르고 나도 잘 되고 내 자녀한테도 물려줄 게 있고 뭔가 부동산에 대해 있어서 좋은 인식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 개발을 얘기해드리면 이 개발이 뭔지도 몰라요. 왜? 해봤어야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개발은 아주 행복한 겁니다. 그럼 개발되는 지역에 내가 소유를 통해서 행복해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개발자만 들어도 막 부동산이 막 신이 나요. 자, 그리고 네 번째 팁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일반인 분들이 부동산이 좀 어려우신 분 제일 마지막 이유는 바로 인복이 없으세요. 인복이. 자, 부동산은 내가 혼자 공부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시청자님들. 온갖 전 세계와 우리나라 전반적인 모든 게 담겨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들 제가 주의를 해드리지만 부동산은 수능이라든가 부동산은 이 자격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세미나 시간을 봐도 뭐 고객분들 만나 봬도 막 물어보는 건 엄청 많아요. 맨날 물어보기만 해. 소유한 건 없어. 그래서 수능 보듯이 자격증 따듯이 부동산 하시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은 부동산 크게 한번 어려워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연을 잘 맺어서 인복이 가득하신 분들이 부동산이 잘 된답니다. 그래서 개발 호재를 확실하게 뭔가 내가 전달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은인, 인연을 만나셔서 싼 거만 고집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만 고집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오르는 곳으로 내가 관심을 가질 때 나와 내 자녀가 행복해지실 수 있고 잘 먹고 잘 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들은 혼자 하시게 되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연을 잘 맺으셔야 되고 제가 오늘 드린 일반인이 부동산 어려운 이유를 잘 들으시고 잘 인지를 하셔서 혼자 하시기보다는 함께 좋은 연을 맺어서 우리 시청자님들 부동산을 통해서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동산 흐름과 함께 어떻게 하면 잘 투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렇다면 유의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유의점을 제가 하나 얘기를 해드리게 되면 시청자님들, 자, 부동산은 어찌 보면 생각만 해도 즐겁고 즐거우셔야 됩니다. 항상 이렇게 즐거우셔야 돼요. 제가 좀 약간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웃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이 즐거우니까 재밌으니까 이렇게 웃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청자님들한테 신이 나는 토지 시간을 통해서 항상 오르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팁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든 신이 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각하신다고 한들, 심각하게 열심히 공부하신다고 한들 부동산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바람은 적어도 시청자님들이 저와 함께 그동안 시간을 가지면서 신이 좀 많이 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많은 우리 시청자님도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했었는데 오늘이 또 이게 우연찮게 또 마지막 시간이에요. 시청자님 마지막. 그래서 제가 한복도 입으면서 항상 미소와 웃음을 드리면서 즐겁게 한번 정보를 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항상 오르는 거를 내가 먼저 선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흐름,
요즘 같은 시기에서는 주의하셔야 되는데 항상 문제가 이 막연함입니다. 왜 막연함이 문제냐면 일반인 분들은 대부분 다 경험이 없으세요. 없는 경험인데 항상 머리로 이해를 하시려고 합니다. 부동산은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사람을 잘 만나셔야 되고 어찌 보면 자금력도 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운도 좀 있으셔야 돼. 근데 그 시작은 혼자 방구석에서 맨날 뭐 너트북 묘시고 막 공부하시고 뭐 책 보시고 막 이게 세미나 단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연을 잘 맺으셔야 돼요. 책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문제예요. 차라리 자격증 따시는 게 빠릅니다. 그래서 오르는 지역은 확실한 호재의 분석, 시기, 위치가 상당히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언을 드리면 그동안 시청자님 저를 통해서 미소를 지으셨다면 전 너무나 즐겁고 뿌듯하고 행복하고요. 앞으로 또 시청자님들도 즐거운 기회를 통해서 또 즐거운 시간을 또 만들고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개발이라는 단어를 시청자님 들으셨을 때 뭔가 내 마음의 풍금 좀 설레셔야 돼요. 왜? 올바른 개발이 들어가는 곳을 내가 먼저 여기에 있는 토지들을 소유하시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 나도 웃고 내 자녀도 웃게 됩니다. 지금 자칫 잘못해서 엄한 분하고 뭔가 이렇게 소통을 하시게 되면 집에서 쫓겨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올바른 토지 소유, 올바른 이 개발에 대한 인식, 그리고 부동산에 있어서 항상 신이 나는 즐거운 마음 자세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시청자님들 항상 부동산 투자와 자산 관리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응원하고 전부 다 성공하는 투자와 성공하는 자산 관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국을 다니는 남자 정현훈 본부장님 계속 보고 싶을 것 같은데요. 방법이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 통하신다면 정보도 많이 얻고요. 또 정현훈 본부장님과 1:1 상담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정으로 진행이 되는지 화면 통해 만나보시고요. 저는 똑똑 해결사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정현훈 본부장님의 무료 세미나 일정. 4월 8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열리는 세미나는요. 정부 부동산 정책의 분석과 불황을 이기는 성공 투자 전략을 주제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유스홀딩스 빌딩 5층 교육장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미나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위치한 트리니티 컨벤션 12층 가든홀에서 열립니다. 같은 주제로 4월 9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됩니다. 다음 세미나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위치한 리베라 컨벤션 10층 베네르 가든에서 열립니다. 같은 주제로 4월 10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세미나는요. 02-3153-2600번으로 문의하신 후에 예약 가능하니까요. 세미나 참석하셔서 알찬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똑똑부동산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지난 2월 28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습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92%로 전달 대비 약 0.0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4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73.6으로 지난 3월보다 4.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어 주택사업 경기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똑똑부동산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0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도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똑똑 부동산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을 다니는 남자 정현훈 본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00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실 때는요. 좀 구체적인 사항 적어주셔야 되는데요. 투자하고 싶은 곳의 매물명이나 집원 투자 금액 등 정확한 정보 적어주시길 바랄게요. 자, 첫 번째 상담 전화부터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문의해 주신 집원이요. 양평군 강상면 세월리 6-12번지라고 알고 있는데 맞으실까요? 네, 12번지가 하나 있고 또 266번지가 하나 있고 두 개인데요. 아, 두 필지 보유하고 계세요? 예,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 거예요? 그 매도 시점이나 앞으로 향후 전망, 그 전망이 좀 궁금한데요. 네, 앞으로의 전망
자세히 짚어드릴게요. 보유는 몇 년 정도 하셨어요? 한 10년 되고 안 나는 한 8년인가 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시고요. 좀 오래 보유하셨는데 전문가의 의견 바로 여쭤볼게요. 예. 네, 양평군에 있는 토지고요. 네. 전망 어떻게 보세요? 네, 양평에 있는 토지 전망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자, 양평에 있는 토지를 보유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이 양평 지역에 대한 인식이 뭔가 전원주택이라든가 좀 나들이 여행 아니면 관광 아니면 농사 이렇게 짓는 그런 이미지 부분에서 시청자님 일단 국도요 주변으로 해서 토지 위치가 예쁘게 있어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이 지역 주변을 보게 되면 오른쪽에 요 강이 하나 흐르고 있잖아요, 시청자님. 예. 이게 남한강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강이 있다 보니까 이 강 주변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는데 남한강 같은 경우는 주변에 좀 보전을 하는 홍수 관리라든가 좀 이런 수질 보전에 있어서 이 규제가 좀 있는 지역들이에요, 시청자님. 근데 이 규제가 상대적으로 양평 군청 아시죠, 시청자님? 예. 양평역 부근은 좀 상대적으로 규제가 좀 해제가 되게 되면서 이런 도시개발들이 좀 지금 간간히 일어나고 있어요, 시청자님. 그래서 시청자님 토지 북쪽으로 좀 올라가시면 군청 주변은 좀 토지에 대한 투자라든가 건축에 대한 투자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 그 흐름을 좀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주변 같은 경우도 강 주변에 참 너무나 좋잖아요, 경치가. 그래서 크고 작은 펜션이라든가 이런 전원주택 단지들이 이런 개발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그래서 시청자님이 앞으로의 좀 방향을 생각을 하시게 되면 자, 시청자님 보셔요. 자, 이 논두렁, 밭두렁, 산두렁들이 왼쪽을 보니까 예쁘게 개발을 하고 투자를 해놨어요, 시청자님. 자, 그러면 뒤쪽으로 이제 임야가 있고 앞쪽으로는 강이 있어요, 시청자님. 그럼 좁게 보면 이 왼쪽에 있는 이 지역만 배산 임수잖아요, 시청자님. 뒤쪽에는 임야가 있고 앞쪽에는 물이 있잖아요. 좁게 보시게 되면 이 앞쪽이 배산 임수인 거고, 그럼 넓게 보게 되면 이 지역 전반적으로 이게 다 배산 임수 아니에요, 시청자님? 그래서 여기는 참 주택 짓고 살기 좋고 개발하면 너무나 아름답게 될 곳입니다, 시청자님. 그래서 저는 조언을 드리게 되면 앞으로 좀 집가 상승을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 3년만 좀 더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청자님.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도권에서는 개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자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막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도 있지만 개발이 좀 상대적으로 개발이 많이 안 일어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황은 이런 홍수라든가 수질 보전이라든가 이런 영향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소규모로 먼저 개발이 됐다. 그래서 앞으로 시청자님 토지 주변으로 더 확장이 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곳이니까 저는 한 3년만 좀 더 보유하시게 되면 좋은 일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농촌 지역들 중에서도 좋은 토지는 어떤 토지냐면 이런 주택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청자님처럼 이게 농지잖아요. 주변이 전부 다. 이 농지들이 값이 좀 많이 올라요, 시청자님. 그래서 농지 일단 소유를 지금 잘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저는 조언을 드리게 되면 3년만 좀 더 보유하시면 좋은 일이 가득하실 것 같으니까 3년만 좀 즐겁게 보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3년 보유의 의견 주셨는데요.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의 계획들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안녕히 네, 계세요.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문의해 주신 그 집원이요. 도곡 쌍용예가 아파트예요. 맞으실까요? 네, 맞아요. 네. 여기서 지금 거주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거기 20년 동안에 거기서 거주를 했었는데 네. 거기가 그 동신 아파트에서 쌍용으로 그 리모델링을 했어요. 네. 그래갖고 저는 저 지방에 살고 있는데 그 2가구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그 양재동 일대가 개발이 된다는 소식이 있어가지고 네. 좀 더 보유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좀 처분을 해야 될지 하는 그런 고민이 있어서 한번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네. 그래도 꽤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는데요. 네. 고민은 많이 될 것 같아요. 보유를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지금 시점에 좀 파는 게 나을지 그런 게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고맙습니다. 네, 이분의 고민 해결해 주실까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문의 잘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도곡동 쌍용 예가를 보유하셨어요, 시청자님. 네네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게 리모델링이 돼서 네. 일반인 분들이 보셨을 때 뭐 리모델링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좀 거시기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시청자님. 네, 네. 근데 그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딱 잘라서 정의를 내드리게 되면 네. 리모델링이라서 좋다 안 좋다, 재건축이라서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뭔가 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무지가 많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아니, 시청자님. 저는 그 리모델링을 하고 안 하고 그걸 떠나서 뭐냐면 네. 그 집가 상승이나 그 지금 네. 을 해야 좋을지 그거를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시청자님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다른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이 쌍용 네. 예가를 좀 거시기하게 평가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리모델링이라서 재건축이라서 재개발이라서 공부를 깊이 못 하시고 겉핥기로 하시는 분들은 아이고 저거 리모델링이야 재건축이야 재개발이야 하시거든요. 근데 이 리모델링이냐 재건축이냐 재개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동산은 제가 항상 위치가 중요하다고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아, 그렇죠. 그래서 이 지역은 이게 그 주변을 보시게 되면 신축이 바로 오른쪽에 한라 비발디잖아요. 네네. 그 한라 비발디 빼고는 이게 그 다음으로 이제 신축이지 않습니까, 시청자님? 네. 이제 앞으로 좀 더 늘어나고 좀 더 달라지는 이제 도곡동인데 아까 양재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청자님께서 언지를 해주셨습니다. 네네. 그래서 양재 같은 경우도 여기 건너편에 보시게 되면 여기도 이제 또 재개발을 하잖아요. 성동 네. 구치소랑 같이 해가지고 네. 양재청 건너편으로 해서 결국 저는 조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위치는 변하지가 않는데 시청자님 평형수가 이거 어떻게 되시나요? 거의 40평형이에요. 40평형이세요. 네. 그래서 다른 쌍용 이 예가 중에서도 좀 낮은 평수보다는 좀 높은 평수가 좀 꾸준하게 상승을 했어요, 시청자님. 아, 예, 예.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조정 중이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님 평수 중에서도 시청자님께 좀 적당하세요, 지금 흐름 중에서. 그래서 저는 조언을 해드리게 되면 이 지역의 장점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깔끔하고 주차도 관리가 잘 돼 있어서 편리하지 않습니까? 지하 1층까지는. 네네.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 좀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뭐 안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좀 위치가 너무 좋은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앞으로 이 주변이 지가가 더 많이 상승을 할 것 같아요, 위치가. 그러게 저도 거기 그 네. 고속도로 그 저기 뭐야 그 경부고속도로를 지하로 파고 네. 뭐 이런 거를 앞으로 저 한다고 그래가지고 네. 뭐 급하지는 않는데 저는 노후대책으로 그걸 해놓은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를 일단 이거 하기 때문에 이쪽을 먼저 팔고 그거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그 작년에 그 5월 초까지는 좀 올랐다가 좀 많이 내려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리모델링 그럼 떠나서 상승 가치가 지가가 이제 네.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그걸 갖다 이제 좀 보유를 더 해봐야 되는지 아니면 저는 조언을 드리면 더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 주변에 있어서 크고 작은 개발 호재가 아직 남아 있어요. 특히나 양재역은 어찌 보면 강남의 서쪽 부분에 있어 좀 끝자락이지 않습니까, 시청자님? 네네네. 그 주변이 다 임야로 덮여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제 그린 벨트들도 하나하나 이제 해제가 돼서 이 구룡이라든가 이런 개발들이 앞으로 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수요가 앞으로 위치가 항상 제가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 지금 다 후회를 좀 많이 하셨던 분들이 강남도 그렇고 잠실에 계신 분들 공통점이 뭐냐면 오를 때 다 파신 분들이 다 후회하시고 계세요, 시청자님. 그래서 저는 조언을 드리게 되면 지금 팔고 만약 나가시게 되면 앞으로 그 어떤 누구도 100% 오른다, 100% 내린다라고 장담을 하는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건 엄청난 큰 실수가 될 수 있잖아요, 시청자님. 그래서 100%가 중요한 게 아니라 흐름 중에 있어서 이 위치는 주변 연식 부분에서도 그렇고 주변 개발 호재 부분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오히려 더 안정감이 있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언을 해드리게 되면 걱정하시지 마시고 저는 보유하시는 쪽으로 좀 이렇게 조언을 한번 즐겁게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치가 상승될 여력이 아직은 많으니까요. 이런 부분 네, 잘 참고해 고맙습니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네, 지금 문의해 주신 집원이요. 경남이에요. 경남 진주시 네네. 이반성면 평촌리 1102-3번지인데요. 맞으실까요? 예, 답입니다.
아, 그래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 지금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연세가 많아가지고 이제 못 질 형편인데 네. 이걸 그냥 저희들이 상속을 받을 건가, 아니면 팔 건가? 네. 이게 전망을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게 부모님 소유의 토지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을 상속을 받는 것이 더 나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매도를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인지 예. 그 고민으로 전화 주신 것 같아요.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진주에 있는 토지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진주에 있는 토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자, 이 모양이 참 예쁘게 돼 있어요, 시청자님. 네. 이 농지가 있으신데 일단 부모님께서 농사를 지으시다 보니까 좀 관리가 좀 힘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시청자님. 예. 그럼 앞으로 전망을 봤을 때 예. 일단 풍수적으로 보게 되면 뭐 앞에 뭐 물도 있고 임야도 있고 주변에 뭐 천도 있고 뭐 좋은 것들은 다 있어요, 시청자님. 근데 풍수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변에 호재까지도 좀 잘 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진주는 어디가 예. 지금 호재냐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시청자님. 예. 진주는 요 경남 서부청사라든가 이 진주 혁신도시라든가 진주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도시개발이 이루어진 큰 네 권역이 있어요, 시청자님. 네네. 그 진주 역세권과 혁신도시랑 이런 네 권역에 있어서는 부동산들이 전부 다 많이 올라서 행복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호재가 있는 곳에서 좀 동쪽으로 좀 나오셔야 되잖아요, 시청자님. 좀 많이 떨어졌죠. 조금. 예, 거리감이 좀 있으세요. 네네. 그래서 거리감이 있으시다 보니까 이 호재들에 있어서 한 14km 정도 떨어져 있으시다 보니까 지금 바로바로 좋은 영향을 받으시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실 것 같거든요, 시청자님. 그렇죠. 그래서 만약 제가 똑같은 입장에서 저의 부모님께서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똑같이 농사를 짓고 계신다고 하게 되면 일단 건강을 생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뭐 제가 이렇게 건강검진도 해드리고 다 이렇게 관리를 해드리면서 진짜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이거를 좀 임대를 하거나 위탁을 하거나 이렇게 방법을 택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전망까지도 좀 뭔가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부모님한테 제가 한번 저는 여쭤볼 것 같아요, 시청자님. 예. 부모님께서 의향이 별 미련이 없으시다라고 한다면 매도를 한번 생각을 해볼 것 같고요. 아유, 무슨 소리냐, 가져가야지 뭔 소리냐고. 너 주려고 내가 남겨놨는데 그러면 저는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언을 해드리게 되면 이 기간이 좀 단기적으로 짧게 잡기는 상승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가치가 짧게 잡기는 좀 시간이 짧은 시간 내엔 좀 힘들 것 같아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보유. 그래서 제 의견을 참고를 하셔서 부모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좀 앞에 좀 전망을 조언해드린 부분에 있어서 참고를 하셔서 좋은 선택을 하셔가지고 부모님한테도 효도를 해드릴 수 있고 스스로에게도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충 몇년 시청자님 정도 전문가의 보면 조언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요. 저희 방송 끝나고 다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 더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문의해 주신 집원이요.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옥계리 568번지예요. 맞으실까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여태 보유할 가치가 있는 건지. 아, 그래요. 그런 부분이 예. 궁금해서 전화 잘 주셨고요. 보유를 지금 몇 년 하셨어요? 아예 상속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제가 받은 지가 한 30년 이상 넘었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러면 상당히 오래된 토지인데 지금 활용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은 그 집은 어머님이 계시고요. 네. 노모가 계시고 논밭은 임대를 줬어요. 아, 임대로 활용하고 계시고요. 네,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예. 네,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강원도에 있는 토지 한번 전망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자, 횡성에 있는 토지를 보유하셨네요. 부모님께서 예. 이렇게 상속을 주셨다고. 좋은 일이네요, 시청자님. 하나 그냥 아쉬운 건 뭐냐면 많은 상속 중에 한 필지 정도는
강남에 있는 토지나 세종에 있는 토지 상속받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 예. 그래서 강원도 횡성에 있는 토지 보시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주택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계획관리 지역에 있는 토지를 보유하셨어요, 시청자님. 그래서 일반인 분들은 같은 토지를 놓고 봤을 때 임야가 좋냐, 농지가 좋냐, 계획관리가 좋냐라고 물어보면 100이면 100다 그냥 계획관리를 선호를 하시거든요. 이유는 계획관리가 이렇게 건축물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선호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계획관리냐, 임야냐, 농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르는 게 많이 중요해요, 시청자님. 그래서 주변에 좀 방향이라든가 요 주변에 지도가 상당히 많이 중요한데 주변에 어떤 호재가 있냐면 저는 조언을 해드리게 되면 강원도에서 좋은 호재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주변에 있어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주변에 뭐 삼산지구라든가 그리고 더불어서 원주 기업도시가 좀 가까운 거리감이 있어요, 시청자님.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삼산지구, 양평 삼산지구라든가 삼산지구는 이 독일마을을 논두렁, 밭두렁, 산두렁을 독일마을로 바꿔서 하는 부분이 있고 원주 같은 경우도 기업도시 아시죠, 시청자님? 예. 기업도시 같은 경우도 이 논두렁, 밭두렁, 산두렁 바꿔가지고 개발을 하는 거예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이 지역들이 결국은 개발을 하는데 이 개발을 하는 곳이랑 삼산지구랑도 좀 멀고 기업도시랑도 좀 멀어요, 거리감이, 시청자님. 그래서 저는 부모님도 거주하시고 소유를 하시고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보유 의견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 전망이 좋은 곳으로 좀 한번 내가 일부 자산을 옮겨 타서 갈아타서 이제서부터는 토지를 통해서 행복한 일만 있고 싶다라고 한다면 제가 방송 끝나고 나서 추천을 드릴 수는 있어요, 시청자님.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선 상속 부분이다 보니까 가족 문제시잖아요, 시청자님. 먼저 기본적으로 보유와 동시에 만약 일부 자산 이동을 생각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통화를 하거나 만남을 통해서 한번 추천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전문가의 조언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증 갖고 계실 때는요, 하단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 자세하게 도와드릴게요. 자, 문자 상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강서구 방화동으로 가볼게요. 방화 5단지 22평 전세 주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가요? 라면서 3984번님 문자 주셨습니다. 방화동 22단지고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방화동. 자, 방화동으로 한번 신나게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화역 바로 앞에 있는 이 방화 5단지를 말씀을 하시네요, 시청자님께서. 그래서 간단하게 뭐 얘기를 해드리게 되면 방화역 바로 앞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연식은 보시게 되면 이 94년에 지어졌고 그리고 좀 연식이 좀 된 부분에 있어서 뭔가 재건축, 재개발, 뭔가 새로운 변화 부분인데 중요한 건 우리 시청자님 이 방화 5단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한 20평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억 중후반 정도 가격대는 부분인데 방화가 어찌 보면 투자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김포공항이 왼쪽에 있다 보니까 좀 관심이 없던 지역이거든요, 시청자님들. 근데 마곡이 순식간에 개발을 하게 되면서 이 지역에 대한 가치가 많이 올라갔어요. 게다가 역세권이 이 방화역이라든가 개화산이라든가 이런 역들이 새롭게 주목을 받게 되면서 많이 올랐어요, 시청자님들. 그래서 저는 이 방화 역세권 같은 경우는 이 공항시장역 주변에 있어서의 이 개화산역 주변에 있어서의 이런 재개발 추진 여부에 따라서 좀 더 많이 가격이 편리하게 좀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는 방화동을 가보지도 않았던 분들이 아이고 공항 옆이 뭐가 되냐고 하면서 막 관심도 없었는데 막 오르니까 아이고 소음이 중요해? 근데 현실은 방화동은 그렇게 시끄럽지 않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그래서 대부분 항상 투자를 하실 때 인식이 문제예요, 인식. 공항 옆이라서 옛날에는 공항 옆이니까 거시기했지만 지금은 공항 옆이라서 너무 좋은 거예요, 공항 옆이라서. 그래서 마곡이 어느새 이만큼 뭐 긴등마을을 통해서 엄청나게 올라버리고 결국은 이 방화 역세권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전망이 앞으로도 기본적으로 뭐 크게 뭐 어마어마하게 주목받는 걸 떠나서 끊임없이 좀 계속 주목을 받으면서 소리가 나면 나는 대로 오르고 소리가 안 나면 안 나는 대로 안정감 있게 좀 오를 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저는 뭐 다른 뭐 자산이 뭐 구조에 따라서 좀 살짝 다를 수
가져가시는 쪽으로 조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전문가의 조언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윤원 본부장님의 무료 세미나 소식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4월 8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열리는 세미나는요. 정부 부동산 정책의 분석과 불황을 이기는 성공 투자 전략을 주제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유스홀딩스 빌딩 5층 교육장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미나는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위치한 트리니티 컨벤션 12층 가든홀에서 열립니다. 같은 주제로 4월 9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됩니다. 다음 세미나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리베라 컨벤션 10층 베네르 가든에서 열립니다. 같은 주제로 4월 10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세미나는 02-3153-2600번으로 문의하신 후에 예약 가능하니까요. 세미나 참석하셔서 알찬 시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궁금증 더 많으신 것 같은데요. 무료 세미나 통해서 많은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국을 다니는 남자 정윤원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마지막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방송 끝나더라도 상담 계속해서 도와드립니다. 하단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똑똑 부동산에서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